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치에서 계산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연립 방정식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그냥 독립된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변수가 하나인 함수에 대해서 비선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인수분해하는 것 자체가 비선행이죠. x제곱 플러스 어떻게 하는 게 이 식 자체가 비선행이죠. 선형 방정식 그러면 매트릭스 푸는 선형대수로 푸는 거고, 여기서 푸는 거는 어떤 식 fx는 니꼬로 fx는 니꼬로 해서 이미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푼 방법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는 그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라는 게 x제곱항이 있는 거, 그 자체가 비선행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우리는 효율성을 벗어나서 확실히 답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차 대수 방정식 또는 초월 방정식의 근 fx하고 n 그만 우리 이제 그냥 일반 고차 방정식이면 n차 방정식이면 근이 n개 있어요. 근이 n개.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n개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를 1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를 n개 가로에서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수치에서 푼론 그 정도 돼야 이제 그가 뭐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어떤 근을 구하냐면 어느 근방을 알고 있을 때, 이 범위에 있는 것 가운데 이 범위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런 이제 초월함수 그러면 x 다항식으로 돼 있지 않는 코사인, 익스포넨셜, 로그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 따지면 니꼬르 제로에서 풀지만 실제 푸는 방법은 이걸 fx라는 함수로 넣고 fx라는 함수를 넣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처럼 어디선가 이렇게 만난다. 이 교점을 찾는다 이거죠. 교점을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에 대해서. 일단은 변수가 하나인 x만 있네. y까지 있는 함수면 이제 푸는 방법에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건 최적화하는 과정 거쳐서 풀어야 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 우리는 그냥 fx에서 2차 방정식이 가장 객적으로 우리 그냥 근거하잖아요. x는 니꼬로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허수도 아니고 실수만 구하는 겁니다. 실수. 아까 여기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허수까지 다 구하는 거예요. 중분도 구하고 허수까지 다 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일단 실근에 해당하는 거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어느 구간 사이에 근이 있는가 없는가는 양쪽 끝을 곱해서 양쪽 여기 fx 구해놓은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면은 그 사이에 근이 하나 있는 거죠. 사이에.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하고 접으면 세 개가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는 걸린다 이거죠.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경우는 확신이 없어요. 두 개는 상관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음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나오면 양쪽 값을
양수가 나오면은 음수니까 거기서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사이에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공중에 떠 있으면은 두 개 곱해서 뭐 양수가 되니까 이 경우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양쪽을 곱해서 뭐 음수가 나오면 우리 저기 그 사이에 최소한 근이 하나 있다. 그러면 사이를 한번 잘라서 중간값을 택해서 또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음수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있구나. 또 어떻게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됐더니 여기 차고 비교해서 그거 보면 이게 양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뒤쪽 구간에 있구나 하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 구간별로 해보는 거고 구간별로 구간을 정해 놓고 이거보다 이제 곧이어서 할 뭐 바이섹션이라 그래요. 이분법 구간을 안 정해 놓고 이제 뉴턴 랍슨 방법 처음에 여기서 가정을 해서 여기처럼 하나를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해서 접선을 따라서 가요. 접선을 따라서 갔더니 여기 너머로 가갖고 접선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봤다. 그러면 이쪽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발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발산해버리는 거. 이제 초기치를 잘 잡아갖고 초기치를 잘 잡아서 이쪽으로 접선을 따라서 가서 다시 또 접선을 따라서 가서 다시 또 접선을 따라서 오고 접선을 따라서 오고 접선을 따라서 오고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 경우는 뭐 무조건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뭐 수렴성이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가 없고 이 경우는 그냥 잘만 하면 초기치만 잘 주면 뭐 금방 돌아온다 그지. 근데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못돼 갖고 발산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변수가 하나짜리 함수다. 하나짜리 함수고 우리가 근의 근방을 안다. 근방에 어디에 근이 있다는 걸 안다. 어디 근방에 뭐 없으면 쪼르륵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점에서부터 해갖고 조금씩 증가시켜서 계속 이렇게 해봐야죠. 음수 여기 부호가 바뀔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떤 함수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초월 함수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 비선행 방정식 근거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첫 번째 경계 이제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바이섹션. 구간 A, B 사이에 두 개의 fx의 fa하고 fb를 곱해서 음수면 이쪽 이거하고 곱해서 음수면 그 사이에 0이 되는 p값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p값이 하나는 최소한 존재한다. 그래서 그 값을 찾아낸다. 제일 먼저 이유는 계략적인 근이 있어야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근이 뭐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고 허근도 당연히 안 되고 허근은 여기 좌표창에 바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허근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분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방금 한 거를 수식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하면은 뭐 A1하고 B1을 가정해서 X처럼이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 음수가 되는 조건에 A, B를 일단 찾는다. 그죠? A, B를. 처음부터 차이가 뭐 그냥 조수해도 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어느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조금씩 증가시켜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양이 되는 자리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양이 나타나면 여기가 최초로 A1이 되고 여기가 B1이 되고 이렇게 해준다. 자, 무조건 이제 근이 뭐 3개 이상 나와버리고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밖에 못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갖고 하나만 나타낼 때까지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fx가 a, b 사이에 단 하나만 갖는 걸로 가정한다. 이제 근을 구해놨더니 뭐 이게 엉터리다 그러면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이 3개짜리인지 어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값을 계산해 봐야 돼. 중간값을 계산한다. 여기 AB하고 뭐 비례관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 높이에 따라서 비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 직선 기울기 해갖고 만나는 점 여기를 잡으면 바로 가잖아요. 바로 그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을 벗어나서 일단 가운데 절반 나눠서 쭈르륵 해봤다. 여기에 이제 M1에 해당하는 값이다. M1에 해당하는 값. M1에 넣었을 때 FM이 0이 아니면 0이면 어떻게 되죠? 0이면 그게 그냥 바로 근이죠. 0이면 바로 M이 근이 되고, 자, 두 개를 이제 곱해보면 되죠. 동일보를 갖는다면 동일보가 아니야죠. 여기 뭐 반대됐네. 반대보. 여기하고 여기를 곱해서 의미되면 이쪽이네. 동일보를 만든 말이네. 동일보를 가지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가 틀린 거죠.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반대로 돼 있죠. 동일보가 아니니까 FA하고 M1하고 곱해서 음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정을 할 때 그러면은 A1은 그대로 놔두고 M1을 B1이라고 바꿔준다 이거죠. A1을 그러니까 M1을 B1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이거죠. 반대로 구간이 그 다음에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잘렸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근이 없고 여기에서 여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본래 B가 된 자리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값에 M 했던 거를 이거를 A로 해주고 여기는 B1으로 해주고. 자, 해서 그래서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방금처럼 뒤쪽 구간에 있었으면 A2 자리에 M1이 되고 B2가 B1 되고. 근데 여기는 A1, B1, A2, B2 이렇게 계속 두 번째 이터레이션하고 표시를 하는데 실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는 같은 변수로 그냥 하는 겁니다. 같은 변수로. 그래서 추가로 계속 한다. 그래서 for를 계속 비교를 해서 수렴할 때까지. 수렴은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 그러니까 어떤 FM1 값이 입실론보다 적거나 두 개의 차가 조금 전에 값하고 뭐 입실론보다 적거나 해서 근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사이에 근이 있으면 틀림없이 해를 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해를 준다. 우리가 이제 주로 그 바이섹션을 쓰는 데는 이런 근을 찾는 거는 수치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포탄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여기서 쏴갖고 여기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초기 조건만 가는 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유도롭게 돼. 자, 각을 이렇게 세워서 초기 속도도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로켓이면 각을 이렇게 세워서 했더니 1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안 되겠네. 여기 뭐 낮게 한번 해봐야지. 자, 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나가고 하나는 덜 가고. 그러면 세 번째는 바이섹션에 의해서 이 중간값 이렇게 봤더니 여기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치 중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바이섹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틀림없이 근을 준다 이거죠. 틀림없이 근을 준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가지는 않지만 차관 틀림없이 해를 준다. 그래서 많은 해들을 우리 이제 이 수치에서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다른 특히 이제 뭐 압축성 유체나 뭐 항공역학이나 그런 데서도 근을 찾아낼 때 이런 방법으로 찾아내요. 우리 뭐 저기 항상 이 비행 여기 운동하는 이 방정식은 항상 저기 그 초기치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치 조건으로 이렇게 푸는 거지 뒤에 이 탄착점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풀어오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달나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으면 여기 뭐 미국 어디 플로리다에서 발사를 하면 한번 삥 돌려갖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라. 물론 이제 중간에 전부 제어를 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이리케이션 풀 때 이게 초기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유도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자관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발사하면 어디로 벗어나고 이렇게 발사하면 어디로 가고 해서 이 초기 조건을
조정해서 목적지를 찾는데 바이섹션을 쓴다 이거지.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예제에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 여기 조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무유도 포탄 쏠 때 얘기해요. 포탄 쏠 때 이렇게 해서 근을 찾아야 된다. 이거보다 바이섹션이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그램을 뭐 일단 C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것도 저기 운영하는 그 플랫폼이고 여기 이제 랭귀지는 C++이다. C++이 그 한번 줄줄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공부도 할 겸 우리 항상 인풋 아웃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io.head 파일을 그 인크루드 시키죠.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clude message.head, sin, cosine 뭐 이런 거 쓰려면은 전부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예요. 이게 근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 fx 실수값 x값 넣어주면 여기에 파워가 3승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x 3승에 플러스 2의 x의 제곱이 그러니까 C에서는 파워가 제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 지수승이 그 다음에 4의 sin x 곱하기 sin x 근데 sin x가 여기 저기 라디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디안으로. 그러면 fx 들어가서 리턴 값이 ftmp라고 해서 계산한 거를 실수값으로 리턴해 주는 거죠. 실수값으로 리턴해 준다. 여기 이제 C로 짜지는 이제 함수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메인에서 부를 때, void main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 리턴이 없어도 되지만, 리턴을 넣어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인터제 값들 설정해주고, 변수 풀어 설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일 오픈할 때는 또 있죠. 스타 하면 포인트 변수로 된다 했죠. 포인트 변수로 해주고, 오픈 여기 프로그램은 오픈 S하고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카피가 뭐 이전치가 카피됐어요. 오픈 S 함수로 불러야죠. 오픈 S에서 그 S 함수로 불러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읽을 때도 scan f-s 하고 여기다 파일 포인트를 찍어 넣어줘야죠. 저기 원 프로그램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자, 해서 이제 자, 그 옵션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 점도 있어요. 자, 옵션은 그 양쪽 구간을 줬을 때, 안 줬을 때. 아까 양쪽 구간을 안 주면 아래서부터 조사해 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양수가 되도록. 그래서 양수가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0.5 단위로 옵션을 0을 주면은 저 x 값을 넣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일단 프린트를 쪼르륵 해보자 이거야. 0 주면은. 제가 어디서 구간을 뭐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옵션 0 주면 그냥 프린트 쭉 해서 저기 그래프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자 해서 해주고 옵션 0이 아니면 이제 옵션은 여기 이제 스캔F 파일이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숫자 하나만 들어있는 거죠. 해주면 이제 스캔 파일에서 2포인트 자 A 값 읽어서 첫 번째 A 값 읽어서 fx 계산해 보고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A 값 나오면 거기서 0.1씩 계속 더해서 음수가 될 때까지 계속 해주고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찾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렇게 쪼르륵 해갖고 여기서부터 0.1씩 단위해갖고 제일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한다 이거죠. 괜히 여기서부터 여기를 무조건 A라고 하려니 여기 사전에 계산한 이게 뭐 혼율되니까 제일 음수인 자리 또는 양수인 자리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자리 반대가 되는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 전치를 A라 하고 그러면 fxA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xx 된 거를 B라 그러고 fxp 그러니까 그 옵션 2를 넣고 A 값은 아무 값이나 하나 넣어주고 아무 값이나 넣어주면은 계속 계산하다가 여기 저기 뭐 근이 없으면 그냥 한없이 하다가 이제 에러 나오겠죠. 자 해서 이제 두 개를 계산해서
두 개가 그래도 양수면은 이거 엉터리다 하고 그냥 계산하고 빠져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바이섹션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지워야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텐데, 그래도 일단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두 개가 곱해서 양이 나와버렸으면 이제 저 끝까지 계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에 이제 100까지만 해서 에라는 뭐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 그래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간값에 0.5에 a 플러스 b에서 fx m 값 구해서 a 쪽에 치하고 비교해서 음이면은 그대로니까 a는 그대로 놔두고 b만 바꿔주면 되죠. b만이 m을 b로 넣어주고 fx m을 fx b로 넣어주고, 반대면 m을 a로 넣어주고 fx m을 fx b로 넣어주고, 그래서 쪼르륵 이제 그 중간값들을 막 프린트 해봐야죠. 이렇게 출력을 쪼르륵 해보고 그 절대값이 두 개의 차이가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고 a, b도 차이가 입실론보다 적고 그러면 끝내라. 그러고도 또 더 한 번 더 계산을 의미해서 m을 중간값을 다시 한번 트게 된다. 그러면 최종값, 최종해는 m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트랩에서는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매트랩에서는 여기 이제 바이섹션하고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함수는 그냥 여기 메인에서는 바이섹션이라는 함수만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척이치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해서 척이치를 그냥 줬어요. 여기 A에 아까 A에 해당하는 거를 x1이라고 주고 B에 해당하는 거를 x2라고 주고 스레드홀드, 그래서 그 오차 범위, 수렴 범위,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하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함수라고. 여기 이제 불러서 넣을 거는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함수를 넣어준다. 이 함수를 넣어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러 넣을 때 여기 이름을 같이 써서 그런데 이거는 가인수고 이게 if 호출하는 거는 이게 함수예요. 이게 이 다운표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불러온다. 그죠? 두 개를 그러면 불러서 함수를 evaluate 한다.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x1을 넣으라 이거예요. evaluate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자, 이 펑션 c라는 함수에 x2를 넣어서 두 개가 양이 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근이 없으니까 그냥 끝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에라는 크게 줬다가 이제 자, x1은 내 거로 x3 한 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은 없네요. 그래서 x3 중간값을 계산해서 만약에 0이 아니면 에러 값으로는 이제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 x3하고 이제 계산해봐야죠. 여기 이제 펑션 3에다 x3 넣은 값, 그 다음에 본래 x1 넣은 값이, 그래서 음수면은 x1은 그대로니까 x3만 바꿔주면 되죠. 아까는 이제 그 함수 값까지 리턴된 값을 여기 같이 넘겨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계속 곱하기를 이렇게 그냥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이 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나누는 게 2일이 나눠져 있으면은 이쪽 값을 바꿔주는 거고 2를 바꿔주는 거고, 이쪽으로 나눴으면 x1을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에러가 어느 범위로 들어오면은 자, 해는 이거다. 루트네. 그래서 리턴되는 루트죠. 얘가 리턴되는 루트.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바이섹션을 매트랩으로 해놓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는 앞에 치를 거의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C03-02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넣는 거 똑같죠? 이름도 여기 같아요. 이름도 같은 거는
저기 파일 섹션 이 아래쪽 부분이 별도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으면은 그 디렉터리나 다른 패스에 있는 거를 불러오는데 여기에 딸려 있으면 자기집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XTMP하고 LRTMP가 출력되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그림 그리는 겁니다. 피겨원에서 여기 근이 수렴돼 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에라값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가가에 대해서 그걸 라벨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Y 되어 있는 거는 X축, Y축 두 축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출력이 이렇게 되도록 돼 있고 여기 되도록 돼 있고 그러면은 이 XTMP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X3 값을 계속 1에서부터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1에서부터 계속 누적시켜서 그림을 그리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렴에 가는 과정이 저 뒤쪽에 있는 그림으로 옮겼는데요. 여기서 처음 이렇게 처음에 하나 잡고 두 번째 잡고 가운데 딱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 게 바이섹션입니다. 바이섹션이 근데 뭐 이게 뭐 수렴을 하느냐 어쩌냐 상관없이다만 그 처음에 조건이 여기 설정된 이 값하고 이 값이 곱해서 이쪽 값을 곱하는 거죠. 이 값을 곱해서 의미되면 무조건 사이에 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냥 다른 데서 문제 풀 때는 효율성 따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걸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걸로. 자, 그래서 바이섹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꼭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다른 문제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fx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이 조건을 줬을 때 여기 가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조건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우리가 찾는 거는 이거를 찾는다. 이 과정은 이제 뭐 방정식이 단순한 얘기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복잡하게 갈 수 있다 이거니. 궤도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근을 찾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뭐 압축성 유동 그 수업 듣는 학생도 여기는 듣게 되는데 자 M1이 주어지고 M2가 주어졌을 때 앞으로 갈 때는 M1, M2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M2를 줬을 때 M1을 찾아내려면 거꾸로 찾아내려면 M1을 계속 가정을 해서 M1을 이제 가정하는 거는 거기도 방정식은 방정식이지만 저거 M1 하나 가정하고 또 M1 하나 가정하고 해서 최종 맞춰줘야 될 이 타겟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또 중간값 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바이섹션이라 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 넘송 방법인데 일단 앞 섹션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실습을 직접 해보고 그 다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실습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